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글쎄요, 저는 뭐 단 한 가지만 꼽아라.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이제 음식 섭취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암 면역 치료에서는 식단이 가장 중요한가요? 그렇죠.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암도 그렇고 이제 수술 환자분도 그렇고 재활 환자분들은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움직이고 이것이 이제 치료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식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종류별 권장 식단의 차이가 있나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암 종류가 있다면 소화기계 암 쪽이에요. 위암 환자군이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위암 환자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많이라는 표현이 양보다는 빈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최소한 5끼 정도, 많게는 10끼까지도 식사를 자주 해주셔야 회복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대장암, 식이섬유 함량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해요. 복부 팽만이라던가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자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으로 조절을 해서 잘 케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지방 대사랑 관계가 깊기 때문에 식단에서 지방 함유 조정을 좀 해주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든든하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의견이 사실 분분하고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이 갈려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공통적으로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이제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같이 주요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든든하게 많이 또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유지하는 것을 저는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암과 싸우고 있는 상황,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영양의 불균형이나 당뇨나 모지혈증이나 이런 치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일단 잘 먹고 든든하게 체력을 유지를 해서 항암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저는 영양 균형을 크게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입에 당기는 거, 좋아하는 거 든든하게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회복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영양의 균형을 많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음식을 섭취할수록 암을 예방하고 전이 재발을 예방하는 데 좋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글쎄요, 저는 뭐 단 한 가지만 꼽아라. 단당류를 꼽고 싶어요. 흰 쌀밥, 그다음에 흰면, 사탕, 과자, 초콜릿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쌀이나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을 해서 있는 그대로 섭취를 하게 되면 에너지뿐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칼이나 무기질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물질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섭취를 했을 때 이런 에너지를 포함한 다른 영양분들이 잘 몸에 흡수되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는 이제 생물체란 말이죠. 단당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쌀이나 밀 같은 것들이 정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정제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예요. 영양분 없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몸에 충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이제 음식 섭취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자, 음료수 등 군것질을 해도 되나요? 그것들은 사실은 아주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너무 땡기면 어떡하죠? 땡기면 이제 과일을 드시는 게 좋죠. 우리가 단맛이 땡기는 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당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음료수, 초콜릿 이런 것들은 중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는 건 분명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분이 같이 섭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좀 금해 주셔야 좋습니다. 가공식품 때문에 암이 걸린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우리가 식품을 가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생과일을 사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젤리라던가 건조라던가 이런 식으로 가공되어 있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한 달, 2달 넘게 보관을 하기 때문에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반면에 가공을 한 번 하면 할수록 점점점 영양 밸런스는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식품 때문에 암이 걸린다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을 증명한 연구 논문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장 식단은 일반적인 건강식과 차이가 있나요? 간혹 가다가 암 환자분들 중에 그런 특정 음식들, 흑염소라던가 장어라던가 좀 맹신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요. 사실은 식품은 치료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기력을 회복하고 이런 데는 좋을 수가 있는데 그건 치료의 영역에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항암 도중과 항암 이후 권장 식단의 차이가 있나요? 항암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공부가 필요해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음식이 구성되는 원리가 뭔지, 음식을 가공하는 이유가 뭐고, 내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식을 쌓아서 식단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계속 주장하는 뭐 샐러드를 많이 드셔야 된다, 과일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면서 스스로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올라가는데, 항암 이후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내 몸에 맞는 식단을 찾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간편하게 섭취할 만한 식단은 뭔가요? 제일 간편한 건 사실 과일이죠. 저는 이제 과일을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항상 부르는데, 사람 몸이 70%가 물인데요. 사람 몸보다 더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거의 대부분 과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과일이 들어왔을 때 과일이 우리 몸으로 바뀌는 시간이라던가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극도로 적다는 뜻이고, 따라서 우리 몸에 부하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맛이 다양하고 식감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 입맛과 내 취향에 맞는 과일을 선택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항상 과일을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신선한 제철 과일을 언제든지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체중, 고체중 환자 중 어떤 체형이 면역 회복에 유리한가요? 둘 다 좋지 않죠. 저체중이라는 얘기는 항암이라던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 되는 거고, 과체중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에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개 다 정말 좋지 않고 자기 몸에 맞는 적정 체중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 약제 등을 복용해도 효과가 있나요? 제가 이제 한약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본병원들은 대부분 이제 양방 전문의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항암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웬만하면 한약은 드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한약이라는 거는 이제 300가지가 넘습니다. 이 300가지를 조합을 하게 되면 수백만 가지의 약이 나와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특정 약제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영양에 대한 어떤 아무런 레퍼런스 없이 그냥 드신다, 당연히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간 독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신장 독성이 생길 수도 있고, 항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한약이라는 거는 논문이라던가 연구라던가 실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증명된 부분들을 적절한 약제를 조합을 해서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효능이 뛰어나고요. 양약에서 컨트롤하기 힘든 증상들이 있어요. 소화기계 증상이라든지 인지기능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약이 분명히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위험하다,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엔 동의를 하지만, 분명히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한약 처방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분들의 이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식단을 신경 쓰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제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나 집에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것 같은데, 집에서도 충분히 케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시다가 한두 달 정도 버티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 뭐냐면은, 도저히 먹는 부분을 컨트롤 못하겠다, 케어를 못하겠다, 환자 스스로도 하기 힘들고 보호자도 하기 힘들고,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식단은 정말로 전문가가 영양이라던가 또 암 환자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서 신경을 써드리지 않으면 스스로 관리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선식품, 과일이나 샐러드 같은 부분들을 제철에 매일매일 신경 써서 환자분들께 드린다는 게 집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하면은 옆에서 내가 챙겨주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하지만, 분명히 역할과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식단 관리를 통해서 회복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으시기를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